창원의 파스타 전문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조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한 요리가 맛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창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부로서 집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자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4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2억이라는 얘기는 되게 번화가가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도 좋고 매출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안 나오니 수익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파스타는 일단 근본적으로 식자재가 수입을 해야 되는 걸 써야 됩니다. 면 자체가 우리나라 면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태리 수입 식자재를 써서 면을 만들고 거기다가는 이제 뭐 소스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여기도 원가율이 막 개인이지만 4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가율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가 460만 원입니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매출 3,500만 원이네, 임대료 비율이 13%입니다.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포는 어떻게 하든지 매출을 올려서 이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야만 아마 수익을 좀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점포를 좀 체크해 보니까 메뉴 수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메뉴 종류가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메뉴들의 매출 구성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ABC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메뉴 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고, 자, 그러면 매출 규모로 메뉴 수를 나눠봤을 때 뒤에서 20-30% 정도 하는 메뉴는 가감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메뉴 때문에 고객이 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 팔리는 메뉴를 어떻게 더 맛있게, 어떻게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온다고 해서 계속 신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자재 종류 많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랩에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손님이 작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40% 중에서 아마 버리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아니면 또 집중하면 100원짜리 식자재를 95원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점포는 집권하게 되면 원가율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3%는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니까 주방 직원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셰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좀 조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몇 가지 아이템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건비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미리 시간이 남아 도는 경우에 이제 이 조리 연습을 해서 뭔가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굳이 사람을 안 불러도 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도 좀 세이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점포는 지금 한 5천 정도 판답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좀 줄였고, 그 다음 인건비도 줄여서 지금 수익이 한 500-600 정도 난다고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메뉴가 많으면 그만큼 고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메뉴라도 정말 베스트로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먹음직스럽게 한다면, 거기서 승부수를 건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자재도 선입선출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질 것이고, 직원도 몇 가지 아이템만 집중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식자재 당연히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한다면은 고객들에게 프레시함을 줌으로써 재방문도 늘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류수만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맛은 10가지 다 비슷하면 고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관여했던 분야에서 창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 벌써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뛰어든다? 되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기가 잘하는 분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종, 이런 부분에서 창업을 하셔야만 경쟁력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재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지, 전혀 엉뚱한 분야에 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점을 아마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창업을 하신다면 자기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차별화, 열정,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업종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실감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이 하는 가게나 아니면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직원으로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몇 개월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무임금으로 일을 해드리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가셔서 일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고 책에서 말로 듣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